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제 기록형 이제 진도별, 이건 진도별이 아니죠. 그냥 모의고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죠? 범위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지금 기록형 문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문제하고 지금 법전협 문제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각 대학 로스쿨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고 전형적인 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 중에서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믹싱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회 동안, 하여튼 연습을 해서 하여튼 빠짐없이 하여튼 출제 가능한 거는 다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기록형은 제가 직접 뭐 이렇게 막 만들고 막 이러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제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기록형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하는 것이 별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뭐 하여튼 있지만 이 사례형 풀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뭐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사례형 하면서 우리가 요건 사실을 추출을 하고, 요건 사실에 맞춰서 사례 풀이 구조를 짜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답안 작성을 하잖아요. 답안 작성을 하는데 그 사례형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결론 쓰고 그다음에 결론과 논거를 쓰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결론 쓰는 게 청구 취지고, 물론 청구 취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암기를 해야 되죠. 이게 배점이 크니까. 그다음에 논거가 청구 원인인데 여기서 이제 배점이 뭐 한 20대 70, 뭐 한 30대 70,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청구취지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청구취지. 그러니까 청구원인은 사례형이랑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청구에 가나요. 그래가지고 요건 사실별로 이제 목차 잡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나가는 답안이요. 답안이 이제 그 실제 답안이 있고 제가 만든 요약소장. 요약소장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답안을 보면은 거기 사실관계들, 그러니까 이제 기록형은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형 중에 사실관계가 긴 사례형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사례형 사실관계가 한 3, 40페이지 나오잖아요. 그죠? 한 3, 40페이지 나오는데 이거를 축약을 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보면은 목차하고 그다음 그래서 큰 목차 하나 쓰고 거기다가 정확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답안처럼 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실제로는. 하여튼 뭐 무한대조 경우의 수도 다 사람마다 틀리고 다 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공통 분모는 결국은 여러분들이랑 가장 요번에 기록형을 하면서 이제 가서 공부할 것은 요약소장에 맞춰가지고요. 요약소장은 결국은 이렇게 무슨 청구에 관하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청구에 관하여. 청구에 관해서 요건 사실들 맞춰가지고 이걸 목차로 잡는 거죠. 목차. 오늘 뭐 처음 쟁점이 부당이득이잖아요. 부당이득이 하면은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하고 뭐 그다음에 이득을 얻고 손해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목차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항변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사례형 풀 때 항변 누구누구의 항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항변이 사례형에서 항변이 뭘로 들어가냐면, 오늘은 좀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 이제 전형적이고 좀 쉬운 논점 뽑으려고 해가지고 항변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항변이 많은 때는 이렇게 청구 그다음에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이렇게 주장과 반박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항변 목차란 말이에요. 항변 목차. 그죠? 그래서 결국은 권리의 근거, 우리가 청구하는 근거 규정에 대해서 요건 사실로 목차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항변은 뭐 우리가 기록형의 항변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목차도 예상되는 주장, 그 다음에 나 반박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항변에 대한 판례 쓰는 거죠. 항변에 대한 판례를 써가지고 뭐 예상되는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요령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형은 결국은 사례형이랑 큰 차이는 없다. 풀이 방식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실제 답안하고 그다음 요약수장하고 차이 보면 알겠지만 요약소장에 있는 정도만 해서라도 쓰면 그게 훨씬 고득점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이렇게 사실관계 쫙 여러분들이 기록형은 그나마 좀 저기 하는 게 그 항상 이 사실관계 기니까 그 답안에다가 그냥 사실관계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다 쓰잖아요. 그냥 다 써가지고 그 안에 그러면 그 안에 요건 사실 한두 개 걸리고 그죠? 안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운행이 요행이 걸리면 좋은 거고 안 걸리면 많은 거고 그죠? 초과돼서 잔뜩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맞춰가지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핵심적인 것만 그 하여튼 그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청구 취지는 그 기본이 P1 목행이잖아요. P1 목행 그죠? 그래서 P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뭐 행위를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인도하라, 지급하라, 뭐 하라 이게 가장 기본이죠. P1 목행 그죠?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기 그 청구 취지 여러분 오늘도 청구 취지 기재를 외울 게 많죠. 그죠? 그런 거 기재를 다 외워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대로 그냥 박아 놓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이 생각이 안 날 땐 기본으로 들어와서 P1 목행 비군 원고에게 뭐뭐를 뭐뭐 하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서는 주시방 목내행 해서 일응의 기준을 잡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을 그러니까 주체가 그죠? 시기, 상대방. 그러니까 원고는 몇 월 며칠 언제 상대방 누구 피고에게 그 목적물을 그죠? 내용 그러니까는 만 매매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내용은 매매 대금 1억 계약금 중독 얼마를 정하여 행위 매도하였습니다. 매수하였습니다. 뭐 대여했습니다. 뭐 근저당 설정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응의 기준, 이거는 뭐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지금 저 판결문 쓰는 기준 아니에요. 사법연수원에 쓰는 기준, 그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최소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최소한 공통분모를 찾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청구,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처럼 사례형처럼 사실관계 쭉 잡아서 초안을 잡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죠? 이제 사례 풀이구조를 잡고 이제 자반 작성할 때, 그럼 청구 취지는 일단 청구 원인이 뭐가 나와야죠. 그죠? 이게 나와야 이게 먼저, 그죠? 이게 나와야, 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나마 양이 좀 적은데요. 양이 많으면은 청구원이 쓰다 청구 취지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틀리더라도 반만 맞는다. 2분의 1만 맞는다 생각을 하고 얼른 청구 취지 써놔야죠. 써놓고 그 다음에 대충 좀 한 틀린다 하더라도 일단 해지그라고 안 쓰면 빵점이잖아요. 안 쓰면 빵점이니까 뭐 시간은 없어서 안 썼다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좀 틀리더라도 대충 얼기덜기 섞어서라도 써놓고 그죠? 점수가 그래야 나가니까 근거가 있어야 나가잖아요. 점수가 그죠? 그래서 청구 취지, 뭐, 기록형도 보면요. 무슨 사례형도 그렇고요. 교수님들 그 채점 하는 거 보면은, 한 사례형보다 기록형 더 세부화 시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구 취지, 여기마다 다 뭐 1점, 뭐 1.5점, 2점 해가지고 쭉 하면은 그 답안지 보면요. 막 한 천여 개를 그 쭉 쓴 거 보면은 거기에 다 배점이 있어요. 1점, 2점, 뭐 0.5점 쭉 나열돼가지고 사례형도 마찬가지. 사례형도 그 사법연수원 교수님 출제해서 한번 하는 거 보니까 한 200여 항을 쭉 나눠놔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목차는 뭐 여기 안에서 요건 사실 썼으면 어떻게 1점 플러스 1점 뭐 마이너스 1점 쭉 해가지고 한 200여 개 항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아무거나 쓴다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 다 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많이 맞으려면은 생각나는 건 한 줄이라도 더 쓰는 게 1점이라도 더 맞는 게 1점이라도 그죠? 그러면 1점이라도 더 맞으면 7과목이다. 그럼 벌써 7점이고 그렇게 누적이 된 게 70점이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이렇게 안 쓰는 건 안 돼요. 안 쓰는 거. 그렇게 하고 또 한 논점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도 몇 개 쟁점이 있는데 한 논점 가지고 뭐 한 장을 쓴다든지 막 그렇게 그죠? 이렇게 쓰면 나는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한 논점을 배점이면 뭐 많아요 5점밖에 안 되는 한 장을 쓰고 뭐 한 페이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사실관계를 많이 베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딱 그 요건에 맞춰가지고 자꾸 그 버릇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100점 중에 계속 얘기하지만 100% 중에 지금 60% 근처만 맞으면 수석 답안이 됐나요? 수석 답안 실제로 본 시험에서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한 50% 정도만 맞으면은 굉장한 실력이 되는 거예요. 50% 정도만 맞으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관계를 너무 막 그냥 나열하지 말고 이렇게 그 요령껏 지금처럼요. 피원 목행 주시방 목내에서 핵심적인 것만 날짜 딱딱 적어서 그것만 현출이 되게끔 하는 것으로 예, 일단
여러분들이 요령이라면 요령이죠. 수업 요령이라면 수업 요령이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래서 봄에 이제 기록형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 요약 소장 해가지고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또 다시